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요즘, 많은 병원의 비만센터에서는 초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윤혜영 씨 역시 고민 끝에 이곳을 찾았다. 네네.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친구들에 비해 30-40kg 이상 몸무게가 더 나갔다는 그녀. 병원에서 체크한 몸무게는 127kg. 이에 따른 체지방 지수는 41이었다. 지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몸무게인가요? 127kg면. 네. 우리나라 통계로 따지면 체지방 지수 40 이상은 이제 보통 이제 1000명당 2명꼴이니까 이제 꽤 고도 비만에 속하시는 건 사실이고. 예. 거의 한 1, 2년 또 포기하고 있으면 또 걷잡아서 살도 찌니까. 원래 아기 때부터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남들보다 더 얘네들이 만약에 40kg 되면 저는 그 2배가 쪄 있는 몸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저도 살 뺀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요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포기 상태가 계속 되다가 다시 또 안 되다가 다시 되다가 이렇게 이게 반복되니까. 결국 다이어트의 마지막 방법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고려 중인 그녀. 그렇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약간 그런 걱정은 또 없잖아 있죠.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수치는 계속 늘고 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이제 그 성인병의 여러 가지 전 단계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이제 위험 빈도가 비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하게 상하관계를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만 지수가 25인 환자보다는 30인 환자가, 30인 환자보다는 35인 환자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2배, 3배, 많게는 7배까지 그 비만 지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만 지수가 높아질수록 성인병에 대한 적신호가 먼저 커진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다. 비만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환자분이 당뇨 진단 받으시니까 얼마 됐었죠? 7, 8년. 지금은 인슐린 맞고 계신 거죠? 약은 안 쓰고요? 인슐린만. 비만세포에서 많은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얘가 인슐린을 기능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비만한 당뇨 환자의 모습을 잘 보면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게 비만과 당뇨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비만해지면서 우선 내장 지방으로부터 분비되는 물질의 양이 변한다. 그에 따라 혈중 포도당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당뇨다. 당뇨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한 양이어도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이다.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제1당뇨병. 이 질환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그리고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당뇨병 치료의 중요한 키를 갈색 지방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갈색 지방 활성화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So that's less metabolically active brown fat in obese people. And we know majority of obese people will develop diabetes. So again, in diabetic individuals, there's also an assumption they may have less brown fat or metabolically less active brown adipose tissue. So the idea is whether or not we can activate brown fat or we can make more brown fat in order to use it as a therapeutic approach to treat or even prevent diabetes. 중추신경계에서 호르몬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치료제의 경우
교감신경을 자극해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의 경우 몸에 필요한 지방까지 억제가 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처럼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모두 부작용의 위험이 완벽히 해결되진 않았다. Let's talk about the anti-obesity therapies. Currently, most of the drugs for obesity treatments are related to block energy intake. So either suppress appetite or suppress the absorption of nutrients. But for brown fat, it's actually tackle this issu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Instead of blocking energy intake, it helps the body to burn more energy. And so this will really work well for people who are either resistant to these drugs or have physical difficulties to increase to do exercise to increase their energy expenditure. So this is actually a new direction for obesity and diabetes therapy. 현재 세계 의학회에서는 갈색 지방에 주목하고 있다. 비만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서다. So target brown fat is not only to burn more fat to reduce body weight, also can really beneficial to slow down or stop diabetes and other metabolic disorder like heart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maybe the cancer. So that's to make brown fat become a really attractive drug target. 갈색 지방에 대한 치열한 연구 경쟁 속에서 눈에 띄는 연구가 있다. 바로 전사인자를 통한 지방세포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비만 치료 기전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주인공은 국내의 한 연구팀이다. 이곳에선 천여 개의 천연물을 대상으로 갈색 지방이 발현되는 천연 물질이 존재하는지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천연 물질 부테인을 온나무 추출물에서 찾아냈다. 저희가 세포에 부테인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단백질의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몇 가지 실험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전사인자인 PRDM4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백색 지방의 갈색화되는 작용 기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천연 단일 물질 부테인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지방세포와 작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백색 지방 조직의 갈색화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즉, 백색 지방이 천연 물질 부테인과 만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작용으로 지방 덩어리들이 분열되는 갈색 지방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단백질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체중은 감소하게 된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체중 변화를 관찰했다. 정상적인 식이를 하는 개체군과 고지방 식이를 하는 개체군, 그리고 고지방 식이에 부테인을 주입한 개체군으로 분류해 8주 동안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부테인을 주입한 개체군의 체중이 섭취한 칼로리 양과 유일하게 비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우스 실험에서 13% 체중 감량이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의 기준에 따르면 항비만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있는 기준에 대해서 5%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을 경우 그러한 5% 체중 감량이 있는 개체군이 35%의 분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3%의 체중 감량 효과는 마우스에서 유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기전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연구팀에선 세로토닌에 주목했다. 말초 세로토닌은 비만 계층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유전자 억제제를 개발할 경우 이상적인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음식물의 섭취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식욕을 억제하거나 어쨌든 그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겁니다. 살이 쪘을 때는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이라는 조직이 우리 몸에서 하는 바람직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마저도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이지 지방이 많이 생기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역기능만 줄어들게 돼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지방세포의 TPH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로토닌을 만들게 된다. 이 세로토닌은 수용체와 결합하여 백색 지방세포의 저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 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하는 화학 물질 중 하나이다. 따라서 트립토판 아미노산과 TPH 단백질의 결합을 억제하면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백색 지방의 저장성도 떨어지게 된다. 또 갈색 지방으로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에 들어간 결과 일반 식이와 고지방 식이만을 하는 개체군 그리고 일반 식이와 고지방 식이와 함께 TPH 억제제를 주입한 개체군 이렇게 4가지의 개체군 중에서 TPH 억제제를 주입한 개체군의 체중 변화가 먹는 양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다. 여기에 에너지 소모량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 세로토닌을 이용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크거든요. 근데 말초의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요. 훨씬 더 안전한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색 지방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임상 실험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진 아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용 기전이 직접적으로 항비만 치료제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한 검증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비만인 사람들은 따가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몸과 마음을 움츠리기도 한다. 그래서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있었다. I think that we as human beings were never designed to live in the environment that we live in. We were never designed to live in a world where there's a McDonald's at every corner and where there's food everywhere. For some people, it's easy to stop after this much food. And for other people, it's not easy, and you keep going until this much food. And it's not their fault. It's wired. It's the genes.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색 지방을 통한 비만 치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누군가에겐 기약 없는 기다림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달라진 자신을 기대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y rule is simply do not deprive yourself. But what I found that helped me is I have a journal. It's important. But most importantly, you need to love yourself first before anything else.
이렇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퍼즐도 하나하나 맞춰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런 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세상. 지금은 우리가 꿈꾸는 상상일지도 모르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끊임없이 비밀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